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다급해진 윤석열 대통령이 국힘 당선인들을 만나서 헛소리를 내뱉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총선 참패는 다 내 탓이다. 당선인들과의 만찬회동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만찬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약 2시간 반 동안 만찬을 진행했는데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거죠. 밖에서 총선 참패 원인을 지적하면 윤석열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고 다니라는 건데, 이러니까 당선인들은 호탕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언플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짜여진 각본, 이거 언제까지 이런 지겨운 언플들을 봐야 되는 겁니까? 마치 이러면 억울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호탕하게 이건 내 잘못으로 해라,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처럼 만들어지고 있지만 전혀 본질은 그게 아니죠. 실제로 윤석열 문제 맞습니다. 아무튼 지금 다급해진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TK 지역, 그리고 부울경 지역 당선인들과의 만찬을 가지면서 어떻게든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려는 것 같고요. 김건희 씨도 당선인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언제든지 전화해달라, 그러면서 많이 도와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은 나 진정성 가지고 일했는데 총선 결과가 너무 안타깝게 나왔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거 다 내 탓으로 해라, 이런 멋있는 척이란 척은 다 하고 있는데 정말 역겹지 않습니까? 실제로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사기꾼들 모임이냐, 둘이 뭉치라 헛소리 좀 그만해라,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고요. 저런 말장난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수처에서 김기한 사령관한테 VIP 경로를 들었다, 이런 추가 진술을 확보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공수처에서 중요한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겁니다. VIP 경로 발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 본질 아닙니까? 박정훈 전 단장 외에 다른 사람이 또 VIP 경로서를 들었다, 한마디로 이걸 들은 사람이 2명이란 얘기인 거고요. 이것도 최소한 2명인 거죠. VIP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김기한 사령관은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 진술이 힘을 잃게 된 거고요. 관련해서 JTBC가 중요한 단독 보도를 낸 겁니다. 결국 이 VIP 경로가 모든 사안의 중심인 만큼 공수처에서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이건 윤석열 대통령과도 연결된 거기에, 그러니까 당선인들을 만나서 저런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VIP가 경로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뒤에 이렇게 됐다, 그 장관과 통화했다는 장본인이 이종섭 전 장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김기한 사령관을 향해 제대로 얘기해라, 똑바로 진술해라,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대질신문을 요구하자 조사실을 나가겠다, 이렇게 발악을 했다고 합니다. 박정훈 대령과 대질신문을 요구하니까 대질시키면 조사실에서 나가버리겠다, 이렇게 강력 항의를 했다는 건데요. 그동안 언플을 통해서는 박정훈 대령을 얼마나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래놓고 대질신문은 무섭습니까? 부인하고 묵비권 행사하고 소환 거부하고 대질 거부하고, 이게 지금 김기한 씨의 태도 변화 과정인데요. 지금 흘러간 과정들을 봤을 때 박정훈 대령 측에 힘이 많이 실리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당장 임성근 씨 같은 경우에도 문제의 인물 아닙니까? 수색 작전 지시 안 했다, 이런 주장만 지금 반복해서 되풀이하고 있는데, 어제 JTBC에서 이런 단독 보도까지 나왔죠. 사단장이 옆에 있는데 정상적으로 하라는 얘기를 계속했다, 이런 통화 내용이 공개된 겁니다. 여기서 사단장이 바로 임성근 씨였고요. 심지어 현장 지휘관한테 계속해서 압박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고, 게다가 복장을 질책하면서 지휘관들은 위축돼 있었다는 상황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런 이에 대해서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계속해서 인용되고 있는 거고요. 김기한 씨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양심 선언해라, 당신을 지켜줄 건 윤석열이 아니다, 무슨 조선시대 왕권이냐, 고작 5년밖에 안 되는 정권에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임성근 씨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또한 절대 책임을 피해 나갈 수 없을 거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도 네이버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정훈 대령 모교에 대자보까지 붙었다고 하는데요. 박정훈 대령의 후배들이 저렇게 학내에 대자보를 붙이고 25일에는 상경에서 직접 규탄하겠다는 목소리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북대 학생들인데요.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고 은폐하는 윤석열을 규탄한다, 이런 내용의 대자보를 학교 내 15곳에 붙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노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특히 대통령이 경찰, 검찰, 공수처장까지 임명하고 인사권까지 행사하는데 이게 공정이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공정에 대한 개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당선인들을 만나서 멋있는 척이란 척은 다 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과연 이탈표 17명이 나와서 반란을 일으키냐, 만약에 재의결될 경우엔 정부 여당의 국정 리더십은 바닥을 칠 거다, 결국 이건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거다,
아예 요즘은 레임덕을 넘어서 데드덕이란 말까지 나오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힘 지도부는 최혜병 특검법에 반대 당론을 해야 된다. 흐트러짐 없이 의사를 관철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전하고 있는 거고요. 국힘 내에서도 반대라는 일부 목소리가 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이런 말들이 나오자 민주당에서도 즉각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크숍으로 충남 예산을 찾았죠.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왔는데요. 특히 최혜병 특검법을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이해로도 지금 이재명 대표님은 분노한 당원들의 민심과 요구들을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당원 주권국이라는 조직을 신설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당원들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늘려가겠다는 건데요. 당원들의 의사 반영을 늘리고 당원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당 게시판을 활성화하고 유튜브 참여를 보장하고 이런 다양한 논의가 앞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결국 이재명 대표님의 주장은 이겁니다. 당원이 100만 명을 넘고 당비가 연간 180억을 넘겼는데 당원과 소통하는 전담 당직자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당원국을 신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번 탈당 사태를 두고 이거 소수 팬덤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과잉 반응을 보이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주장에도 이재명 대표님은 딱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역시 효능감을 제대로 느끼게 해주시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린 김진표 의장은 떠나면서까지도 침을 계속 뱉고 있습니다. 욕먹는 걸 두려워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만들자. 그렇게 최선을 다해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그렇게 협치 얘기를 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가 됐습니까? 오히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주권자로서 목소리를 더 높이고 참여를 하려던 시민들의 분노만 더 키우고 불신만 더 키운 거 아니냐고요. 선택과 결정엔 책임이 따르고 책임에는 욕먹는 일을 수반한다. 저도 이게 일부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자기의 제대로 된 주관도 없이 그냥 여기저기에 분위기에만 탑승해가는 거 그걸 아예 비판하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원들이 요구하는 거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제대로 토론이라도 하려고 했습니까? 그 과정에 대한 부재가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고요. 무엇보다 김진표 의장이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눈앞의 자기 이익과 당리당략에만 몰입하고 있다. 이런 비난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바보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다고 밖에 안 보입니다. 나는 잘났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안들을 보고 있는데 무슨 팬덤 정치에 끌려다니는 정치인이 다 있냐.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저렇게 비난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이재명 대표님이 아무 고민도 없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겠습니까? 결국 또 저렇게 팬덤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묻지 않습니까? 팬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누군가가 김진표 의장을 응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팬덤입니까? 아닙니까? 애초에 이걸 구분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란 거고요. 의원 당선에 기여하는데 0.1%도 안 된다고요? 그럼 왜 그렇게 표를 달라 그러고 왜 그렇게 후원해달라 그러고 왜 그렇게 정책 홍보해달라 그러고 왜 그렇게 오프라인 행사에 와달라는 겁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축적이 돼서 4년 뒤에 선거에서 많은 힘을 얻고 당선에 기여하는 거 아니냐고요. 무슨 말을 저딴 식으로 합니까? 아무튼 이를 두고 전우영 역사학자도 언론에 대한 비판까지 이어갔는데요. 저런 의미도 없고 혼자 잘난 척하는 김진표 의장에 대해서 모든 언론사가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선 왜 대의민주주의 위기라든지 대의민주주의 파괴한다는 비판 보도가 안 나오냐 이겁니다. 실제로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우선 처리 57개의 법안을 선정해서 계속 민생까지도 챙기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워크숍에서 법안을 정리한 게 57개라고 합니다. 민생회복, 국정기조 전환, 기본사회를 위한 법안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있다는 거고요. 김건희 특검법 등 22대 국회에서 10대 정책 입법 과제도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 개헌 전까지 이런 법안들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호탕한 척을 하고 있지만 결국 지금 특검 관련해서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국힘 당선인들 만나서 저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저게 무슨 보도의 가치가 있다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김진표 의장처럼 저렇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나만 잘났다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 다음 총선에서 누가 됐든 간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나는 잘났고 지금 분노의 목소리 내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극단적이고 무슨 강성이고 팬덤 정치로 그냥 치워버리려는 겁니까?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이후로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는지 계속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